주제 시작합니다. 딸기님께서 재밌는 얘기 올려주셨네요. 지가 나라 망쳐놓고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건다고. 그러게요.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 그래야 되나.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네, 자,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 판결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사건,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을 탄핵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사실상 탄핵 결정 최상목 니 이제 끝났다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이 사람은 권한대행이죠. 1순위 권한대행도 아니고 2순위 권한대행입니다. 근데 권한대행 따위가 정말 권한을 막 휘두르는 것 같아요. 지는 대통령이 아니잖아.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도 아니잖아. 그냥 뭡니까? 네, 권한대행이야. 말 그대로 권한대행. 그런데 정말 역사상 이렇게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권한대행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제왕적 권한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권한대행은요, 현상 유지만 하는 겁니다. 변화를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황 자체에서 뭔가 의사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그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웬만하면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현상 유지만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현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근데 이 최상목이는 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권한을 마구 휘두르고 있죠. 역대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을 지가 하고 있어. 이걸 지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현상 변경이죠. 단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어. 대통령이 언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최상목이가 했어. 역사상 처음이야.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약 40년이 흘렀는데 이 40년 동안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딱 첫 사례가 뭐야? 첫 사례가 최상목이었어. 이 미친놈이지. 야, 웃기는 놈인 겁니다.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 이게 현상 변경이죠. 현상의 심각한 변경 아닙니까? 첫 사례를 만들었잖아. 이거야말로 심각한 현상 변경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가 야, 마은혁 임명 안 한 최상목이 위헌이야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작 원래 2월 3일에 났었어야 합니다.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무려 20일 넘게 미루다가 오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이왕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면 그냥 임명도 그냥 자동 임명 이렇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하를 해야 됩니다.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한테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즉시 임명을 안 한다면 최상목은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쌓이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상목은 이미 위헌, 직무상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임명해라
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최상목은 이제 탄핵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탄핵 소추만 되면 얘는 그냥 나가리 되는 거예요. 날아가게 되어 있어. 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헌재를 구성할 권한으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다.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다. 대통령도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역사상 이런 짓을 한 대통령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87년 이후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사례가 없어요. 최상목이가 처음이야. 권한대행 따위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이거 미친놈인 거죠. 자, 다음 판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 최상목이가 뭐라고 합니까?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 임명을 하지. 여야 합의가 없었잖아. 따라서 임명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관행은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최상목이 네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겠다고 핑계로 삼은 거 다 개구라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결국에 또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마은혁 재판관한테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주당 2명, 국힘당 1명 추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 이 두 가지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핑계거리였어요. 마은혁 재판관을 선출하는데 합의가 없었다.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민주당 2, 국힘당 1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이 관행을 위반한 것으로서 심각한 위헌이다. 아니, 그렇게 볼 만한 근거도 없어. 라고 못을 막아버린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정리를 하면 그래요. 최상목 네가 한 얘기 다 개구라야. 네가 한 얘기 다 순 개뻥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딱 못 박아버린 겁니다. 아니 이거 솔직히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국회가 선출하면은 대통령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 이거 원래 정해져 있는 얘기야. 단 한 번도 여기에 어깃장을 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어떤 대통령도, 박근혜도 이명박도, 하다못해 노태우조차도 그런 적 안 했어. 이명삼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최상목이가 한 거예요. 온갖 희한한 핑계거리를 대가면서. 근데 그 핑계거리가 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위헌이야. 쫙! 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상목이가 했던 얘기는 다 위헌인 거예요. 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 바로 뭐다? 탄핵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상목은 이로써 탄핵 대상이 돼버린 거고 탄핵 대상이 됐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최상목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고 납작 엎드려야 되죠. 하지만 최상목 여전히 뻔뻔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 존중한다 라고 하면서 임명하라는데 임명은 또 안 한대.
이게 무슨 헌법재판소 존중입니까?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연맥이는 거 아닌가요? 얘는 존중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즉각 임명 안 한대. 즉각 임명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되는데. 이 새끼 미친 새끼야, 그죠? 지가 뭔데 이렇게 헌법도 어기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린 건데 그것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까? 얘는 진짜 탄핵감이야, 탄핵감. 그러면서 뭐래?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결과를 고려해서 그렇대. 아니, 한덕수 탄핵 심판 결과란 이거 왜 고려를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두 개를 한덕수가 뭐 탄핵에서 돌아온다. 뭐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아. 돌아오지도 않을 건데 돌아온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그래서 임명 안 한다고?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즉각 임명하라고. 헌법재판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즉각 해. 라고 했는데 또 한덕수가 와야지 할 수 있네. 이것은 개소리죠. 이게 뭡니까? 탄핵당하겠다는 거야. 나 탄핵해 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아요. 뭐 이런 쌍놈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이는요. 한덕수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참,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최상목이가 어떻게 돌아와? 못 돌아와요. 응? 자, 최상목이가 이렇게 설치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 윤석열이 때문이에요. 권영세 또는 권성동과 같이 국힘당의 내란 세력들, 내란 주도 세력들이 이 최상목을 계속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탄핵 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한 하명 결정이다. 이 뭔 소리야? 누가 하명을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하명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아무도 없죠. 오히려 윤석열이 지가 이거 받아들이지 말라고 최상목이한테 하명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상목이한테 위헌적인 행위를 하라고 내란에 동참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개소리야. 자, 윤석열이는 지금 마흔여기가 무섭지. 마흔여기만 들어오면은 지가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흔여기 안 들어오면 탄핵 안 되고 들어오면 탄핵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닐걸? 마흔여기 오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윤석열은 8대 빵이에요. 끝났어. 뭐 이거는 제가 이 다음 세 번째 주제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이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마흔여기 안 들어오면 지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 윤석열이가 모자라다는 겁니다. 모질이. 아니, 지가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헛소리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나 봐. 그렇게 말을 해놓고 헌재에서 지를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앞에 다른 변론이 없었다고 하고 마지막 날 윤석열이가 헌재 와서 자기 최후 진술한 거 그것만 딱 놓고도 윤석열의 최후 진술만 보고서도 얘는 탄핵이구나 결정될 것 같을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이거는 명백해요. 아니, 윤석열이 솔직히 말해서 얘 뭐야? 얘 역적이잖아요. 역적이야, 역적.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한 역적놈이야. 역적놈을 살려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나지요. 못해.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너무나도 명백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지가 살아날 거라 생각해. 마흔여기만 아니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윤석열이가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권성동 같은 놈들 때문이죠. 이봐, 다수당의 의회 독재 용인한 꼴이라고? 아이고 내 참.
나 의회 독재란 말 처음 들어봤어. 대한민국이 내각제 국가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의회 독재야. 아이고. 아, 그렇게 억울하면은 네가 니들이 선거 잘 치르든가. 무슨 아니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심지어 권한대행 따위가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걸 어쩌지 못하고 있는 판에 무슨 의회 독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권성동이 이런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런 새끼가 거짓말로 선동을 하는 놈이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선동을 해. 예? 지금 독재하는 거는 권한대행이에요. 권한대행 독재야. 권한대행 독재. 대체 전 세계의 권한대행이 저렇게 권력 맡기드르는 권한대행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저는요, 우리 민주당 쪽에서 이제 메시지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상목을 독재자라고 낙인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한 건데 처음 봤어. 헌법재판소도 무시하는 그런 권한대행이 어디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권한대행 독재국가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 권성동 지가 더 설치고 있는 거지. 이러니까 최상목이가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헌법재판소조차도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권성동 얘기하는 거 한번 더 들어볼게요. 한덕수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된대. 왜? 왜? 그러면서 뭐를 임명하라고? 장관이나 임명하래. 웃기고 있네. 에? 장관은 차관이 있어도 돌아가지만 헌법재판관은 한 명 빠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4월 15일이 되면은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거 사태가 심각해져요. 그런데 권성동이는 뭐라고? 한덕수가 복귀하기 전까지 마은혁 임명하면 안 된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덕수는 뭐 그럼 복귀할 것 같아? 한덕수가 복귀한다는 보장은 어디 있는데? 한덕수 복귀 못해요. 왜? 최상목의 탄핵 사유는 한덕수의 탄핵 사유와 똑같아요. 자, 최상목 탄핵이 뭐로 이루어진다고? 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그 다음에 상설특검 임명 안 한 거, 임명하라고 하는데 임명 안 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당한다고 했죠. 그러면 한덕수는 했나? 한덕수도 안 했어요. 한덕수도 왜 탄핵을 당했느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그래서 탄핵당한 거예요. 그죠? 그런 한덕수가 복귀할 것 같아? 한덕수도 복귀 못해요. 뭔 개소리야. 한덕수 복귀하면은 또 탄핵시켜버리지 뭐. 아이고, 기가 찬 소리 아닙니까? 이거 우리 더 기다릴 거 없이 최상목도 탄핵을 해야 됩니다. 이건 탄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두면 이 새끼들이 더 기세등등합니다. 자, 왜 최상목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을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마은혁 임명 안 한 거는 위헌이야. 땅땅땅 했기 때문에 처분해야 돼. 임명해야 돼. 임명 안 하면 뭐? 이거 위헌이에요. 처벌받는 겁니다. 진짜 처벌받는 거예요, 이거. 그게 뭐? 탄핵입니다. 최상목은 이미 탄핵 상태에 들어왔어. 얘가 마은혁만 안 했나? 특검도 임명을 안 했어요. 자, 지금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이 중에 일부는 개별 특검을 해서 특검법이 만들어졌지만 개별 특검 아니고 상설 특검이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상설 특검
최상목이가 임명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죠. 그거 다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자, 67조 2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최상목도 기속되는 거예요. 최상목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고요. 임명 안 하면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2, 3일만 지나도 이거 탄핵 사유 돼요. 2, 3일 안 하면 탄핵 사유 됩니다. 예. 오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까지 결론 내야 되고요. 내일 임명 안 하면 최상목은 탄핵 대상이 됩니다. 지체 없이 민주당은 최상목을 탄핵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한덕수의 복귀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의 탄핵 사유와 최상목의 탄핵 사유는 동일해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최상목이가 같이 버티는 거거든. 따라서 이 둘은 한꺼번에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자꾸 최상목하고 한덕수하고 탄핵 사유가 같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 어떻게 갔는지 보겠습니다. 최상목은 상설특검 임명 거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걸로 탄핵 사유가 쌓여 있어요. 상설특검 임명 거부한 것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외형상 똑같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 위반이고 상설특검은 법률 위반이긴 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자, 최상목의 탄핵 사유는 이거예요. 그러면 한덕수의 탄핵 사유, 한덕수의 탄핵 사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덕수는 3명을 다 임명 안 했지. 예? 최상목은 3명 중에 2명은 임명하고 1명, 마은혁만 임명 안 했죠. 하지만 한덕수는 3명 다 임명을 안 했어. 그러는 바람에 한덕수가 탄핵당한 겁니다. 한덕수 내란의 공범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탄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마침 얘가 뭘 했다고? 법률안 4개인가 5개인가 한꺼번에 확 거부해버리죠. 양곡법 거부권 막 행사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도 임명 안 해버립니다. 3명을 다. 그래서 탄핵당한 거예요, 얘. 근데 얘가 복귀할 수 있겠어? 이거 위헌인데? 얘가 더 재질이 더 나쁘네. 이놈이 임명 안 하고 가는 바람에 최상목이가 끝까지 마은혁을 임명 안 한 거 아니야. 마은혁 1명 임명 안 한 것도 위헌인데 3명을 임명 안 한 건 당연히 위헌 중에 위헌이지 뭐. 근데 얘가 들어온다고? 어디서 개떡 같은 소리라고 그래. 만약에 얘를 헌법재판소가 돌려보낸다면 헌법재판소가 대가리에 총 맞은 애들인 거지. 앞뒤가 안 맞잖아. 위헌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복귀시킵니까? 헌법재판관 1명도 위헌인데 3명이나 다 안 했으면 100% 위헌이지. 아니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한덕수가 돌아올 거라고?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네, 국힘당 애들은 에브리바디 또라이야, 이거. 아니, 얘들은 지금 눈에 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헌법이고 법률이고 필요도 없이 지들이 생떼 쓰면 다 헌법이고 법률인 줄 알아요. 권성동 같은 놈은 정말 천하의 잡놈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그것도 여당의 대표라는 새끼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니, 그리고 지가 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임명하지 말라고 사실상 권성동이는 지가 내란의 지금 현재 내란의 실질적인 지휘를 하는 자는 권성동 본인이라는 거 자인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그 임명을 거부한 것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즉각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데 최상목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미 한 차례 거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갔는데 그래서 판결까지 났는데 또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탄핵 사유가 따블이죠. 따블. 그런데 얘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에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이고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한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즉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얘 탄핵 사유가 지금 쌓인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쫓겨난 감옥에 가 있는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최상목한테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하지 말라고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죠. 권성동도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가 곧 돌아올 거니까 한덕수한테 넘겨.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덕수도 못 들어온다니까? 왜?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했어. 1명 임명 안 한 최상목이가 위원이 나왔는데 3명을 임명 안 한 한덕수는 위원이 안 나오겠어요? 그죠? 나와요. 한덕수는 지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에 관여 안 했는데 나는 아무 내란에도 관여 안 했는데 왜 나를 탄핵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징징 짰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니까 마치 오로지 한덕수의 탄핵사가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한덕수 탄핵 사유의 1번은 내란도 내란이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한테 위원이라고 결정해놓고 한덕수를 돌려보낼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을 했다면 헌법재판관들 단체로 진짜 진짜 단체로 얻어 터져야 되지. 아유,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지금 헛꿈을 꾸는 겁니다. 헛꿈 꾸는 건 괜찮은데 얘들이 지금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라고 선동하고 있죠.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내란 세력입니다. 권성동, 권영세 다 내란 세력이에요. 본인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지금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하얀 머리